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드디어 2022년 아, 주식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계좌가 뿌듯한 기분이 좋은 하루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참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내부 그 재무 담당 담당자겠죠 아마. 예, 부소장이 1,80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어떻게 보면 치과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거의 대장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종목이 이런 불의의 뉴스를 통해서 참 거래 정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어렵다.'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참 어느 뭐로 보나 우량주였던 그런 종목이 그야말로 이건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아주 좋은 그 뭐랄까요?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대장주 중에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의료기기, 치과 관련 주로서는.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여튼 참 아쉽습니다. 어쨌건 각설하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그야말로 리스크가 좀 큰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이 참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어떤 분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면 뭐 몰빵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도 나왔는데 이게 운이 몰빵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운이 모든 것을 내 자산의 거의 전부를 좌우한다. 예를 들어서 재수없게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지고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럼 결국은 그 뭐랄까요. 내부자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러기 때문에 너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몰빵 투자는 쪼끔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종목을 어느 정도는 그 분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각설하고요. 오늘 주식 시장을 정리해 보면 일단 시작은 선방했지만 장 마감 무렵이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차트상으로는 버티는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죠. 자, 이제 잠깐만요. 어 차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놓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인데 최근 이틀간은 어떻습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에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 며칠 지금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볼린저 밴드의 어떤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과연 위냐 아래냐 이런 부분인데 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외국인들이 인제 합심해서 개인 투자자들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건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 그리고 또 결말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다 지났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인제 방향이 쏠리면 굉장히 큰 방향의 쏠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 12월 30일 전망을 통해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 5천억 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3,800억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뭐 예상이 맞아떨어졌는데, 이건 뭐 예상하나마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이를테면 그 연말에 인제 정리한 12월 달에 정리한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물량들이 인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제가 그 방금 전에 그걸 띄웠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걸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지난 12월 28 일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매수를 보였는데, 계속 외국인과 더불어서요. 물론 이게 인제 그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물량을 잡은 거죠. 이거 받아먹은 건데, 개인의 매도세를 그대로 받아먹은 건데, 12월 1 일부터 지금 그 금융투자가 28 일까지 총 5조 4천억 원어치의 그 이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3일, 그러니까 영업일로 12월 29 일부터 30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나온 게 3조 원입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5조 4천억 매수를 하고 3조 원을 팔았으니까 지금 2조 4천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의 어떤 단기적인 그 이벤트를 통해서 그 수급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금융 투자의 어떤 움직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인제 2조 4천억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격한 어떤 충격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금융 투자의 물량을 개인이 지금 받아 줘야 되는데, 개인들도 '아 좀 나중에 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수는 확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혀 놨는데, 이거를 가령 물량은 2조 4천억 정도는 지금 나와야 되는 물량인데, 예를 들어서 그 해외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 하방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건 이전에 380 포인트의 어떤 그런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지금 저점 테스트 할 때하고는 지금 종류가 틀려져요. 왜냐하면 이 변동성을 확 줄여 놨기 때문에 여기서 극대화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차피 그 신규 매수의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인제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지금 또 한 3조 4천억 원을 지금 2조 3조 원 정도를 지금 매수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에 대한 손절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그 지금 잠시 후에 숫자를 지금 아예 볼까요? 숫자를 보면 지금 신용잔고가 23 조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 1-2 조만 나와 버려도 시장은 또 엄청나게 충격이 받게 되겠죠. 이게 그 금융 투자에 2조 4천억의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잔고가 털릴 때는 하한가로 던지다 보니까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인제 제가 지난 월말 12월 말에서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변수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정해진 수순을 가기 때문에 해외 변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인제 중요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요. 중요한 점은 지금 방향성을 아직 잡지 않았을 때가 인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인제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그 뭐랄까요, 확정적인 말은 못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버티고 있고, 그리고 상승 방향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급이 한 번에 깨지면 그 지금 금융투자에 2조 4천억 이라는 물량, 그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손절매나 신용이 23 조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예를 들어서 해외 변수가 깨지는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화요일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금융 투자 물량의 2조 4천억 은 어차피 고배당주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를 이 노리는 어떤 그런
그 단기적인 이벤트를 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배당주에서 나올 것이다. 그럼 고배당주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 이거하고는 조금 덜하고요. 다만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만 버텨준다고 한다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화려한 개별 종목의 어떤 장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는 게 인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방금 전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미국 시장도 상당히 중요해진다. 왜? 이게 시장이 깨지면 결국은 개별 종목 장세고 뭐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시장 전체가 깨진다면. 그래서 미국이 버텨줘야 개인 매수세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배당주에 대한 물량은 어느 정도 어 그 개별 종목 장세라든지, 그리고 또 지수 관련 어떤 그런 플레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이 될 것이고, 다만 시장 전체가 깨질 때 이런 고배당주에 대한 물량 부담과 신용 물량의 부담이 한꺼번에 쏠리면 크게 하락 방향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주로 갖되 이런 부분이 버텨준다 그러면 우리는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순환매 장세가 또 한번 펼쳐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방송을 통해서 그 종목 리뷰 시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